희래님을 딱 봤을 때 첫 이미지가 귀티였어요. 감사합니다. 저 귀티가 있으시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진정한 귀티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송국 PD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면서 일을 하셨을 텐데, 그 희래님이 생각하시는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귀티란 어떤 게 있을까요?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외모, 어디 스타일, 청담동 스타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느낌으로 뭐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인생 선배님들, 특히 70대, 60대 넘으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저분은 나이가 많으신 인생 선배님들 중에 내가 정말 닮고 싶고 귀티가 나는 어른이시다라는 분들을 반추해보면 그분들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상대와 나를 함께 배려하시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타인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귀티가 나더라고요. 그 타인이 나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낮든 뭐 혹은 나이가 어리든 상관하지 않고 한결같이 배려하고 위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분 되게 품위가 있으시고 품격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늘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도 배려하지만 나를 좀 지나치게 낮추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대도 배려하시지만 나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불필요하게 저 같은 게 이런 말씀을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과 남을 동시에 띄우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마치 내가 되게 고품격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찰을 잘 하시고 자기도 자주 돌아보시고 인생에서 어떤 거에 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목표 지향적이기보다는 본인의 행복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고 다가가시는 분들한테 저분 되게 귀티가 나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희래님을 만나보신 분들 중에 가장 귀티가 나는 분이 어떤 분이셨나요? 바로 옆에 계시네요. 저요? 데니스님. 편집하겠습니다. 근데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진담이기도 한 게요. 데니스님은 항상 남도 배려하시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잘했네요 막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데니스님을 다시 한번 존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말씀과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칭찬은 민망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매력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그 희래님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매력적인 분은 어떤 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사실 뭐 인생에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을 할 때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스타, 어떤 유명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라고 하면요, 저는 어떤 가수 두 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당시에 PD로 매주 새로운 아이돌들, 가수들을 만나서 새로운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아이돌들 만나고 스타들 만나기 때문에 100팀이 넘는 분들을 만나면서 나는 누가 기억에 남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귀히 여겨주고 나를 높여주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대요. 사람 심리가 상대가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 자체에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래요. 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고 이 세상 가장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래요. 보통 나를 귀하게 대하면 만만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고마워해주고 기억해주는 것 자체가 이미 된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디렉션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고 안녕하세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연출 최영선 PD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들이 이어폰을 딱 보시면서 동시에 뭐야? PD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노력이, 개인적으로 뭐 팟캐스트 진행도 하고 스피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PD였지만. 근데 그분들이 이걸 알아주시면서 저는 이런 용기를 얻었어요. 평상시에 좀 스피치 훈련을 하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라디오 DJ 겸 PD를 하다가 그 프로그램을 할 땐 잠시 내려오고 다른 일을 할 때였어요. 완전 연출만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진행 커리어를 놓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인 연습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정말 목소리 좋은 가수 실력자들이 나를 칭찬을 할 정도라면 내 목소리 캐릭터가 괜찮겠다, 다수에게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용기를 얻어서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딱 동시에 이어폰을 빼고
뭐야 피디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했던 게 저에게 아주 큰 응원가가 되었고요. 그분의 성함은 말씀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아 다비치예요. 다비치야. 네. 너무 감사하고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대디님 채널에서만 이건 좋은 얘기니까. 네, 좋은 얘기니까 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했고 또 두 번째 가수분은 저의 프로그램을 자식 같은 프로그램을 엄청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PD한테는 프로그램이 자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면서 끝나고 진정성 있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근데 이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라이브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 다음에 해도 또 불러주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원래도 그분은 호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최고의 호감 누구를 꼽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또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도 가수신가요? 네, 그분은 아이돌이십니다. 이름도 말해도 희, 되겠네. 희님이십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한 번 하고 끝내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만든 사람은 항상 여기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 칭찬을 해준다는 것만큼 나를 에너지업 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누가 기억에 남나 하면은 가수들은 그렇잖아요. 다들 연예인들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다 매력이 넘치고 또 다들 성격도 되게 좋으세요. 근데 나한테 누가 특별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호감을 얻고 싶으시다면요. 상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상대는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도 매력적이고 싶은데 나는 외모가 별로예요. 뭐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런 특징도 없는데 그런 평범한 분들은 어떻게 나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 재능을 개발해서 거기를 계속 디깅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 분야의 장인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실력이 있고 장인이 되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굉장히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반대로 나의 단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새롭게 정의해서 매력화 시켜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어떤 게 합니다.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굉장히 느려. 목소리가 낮아. 밝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처지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어느 순간 근데 그게 내 캐릭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PD에서 DJ가 되어서 방송을 진행할 때 이걸 나만의 어떤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를 진단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절대 빨라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게 할 수는 있는데 해봤어요. 아침 9시에 배정이 돼서 억지로 억텐을 끌어올려서 했는데 제가 고역인 거예요. 하는 것도 고역이고 너무 듣기 별로였고 그래서 금방 없어졌어요. 프로그램. 오히려 억지로 텐션을 올리거나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느림을 우아함이라는 포장지에 넣어봤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우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침 9시가 아니라 밤 9시의 느낌으로 말을 하면 오히려 이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팟캐스트에서 진행했던 공포 팟캐스트에서였어요. 공포 팟캐스트는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막 무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느리고 집중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거기에선 먹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단점을 굳이 숨기지 말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보세요. 리프레이밍을 해서 나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또 다른 저의 단점이라고 들었던 이 시인은 제가 예민하다라는 얘기를 상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너 예민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섬세하다. 아니야. 난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절 예민하다고 공격하시는 분들한테 늘 아니에요. 전 섬세한 거예요. 너스레를 떨 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저부터가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하고 그 섬세함은 재능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넘어가게 된 이유부터 그게 저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섬세한 사람들이 자신이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디테일하게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엄청난 재능입니다. 제가 혜련님을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성숙하다는 이미지였어요. 되게 어른스럽고 10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른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책에서는 자신의 어른스러움과 성숙함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싶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한테 없는 매력이 항상 끌린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귀여운 동물, 귀여운 사람, 귀여운 물건들에 빠지곤 했어요. 나에게 없는 귀여운 매력을 늘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귀여움이 팔자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저 아이는 키가 반에서 제일 크거나 맨 뒷줄에 앉아서 언니같이 의젓한 친구들은 항상 저희 고민 상담을 했고 항상 그런 캐릭터였어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면은 출근하시나 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저 그때 얼굴이 거의 그대로 그냥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감사하게 동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나이가 딱 30대 그쵸. 중반이니까 맞아. 오히려 동화 소리를 듣는데 그 당시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나는 왜 귀엽지 않을까? 나는 왜 키가 클까?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다는 얘기를 들을까? 난 귀엽고 싶은데? 근데 팔자에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인정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팔자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라디오 방송국에. 근데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신입사원이면 사실 한참 이쁨을 받잖아요. 막 제일 막내고 우리 막내 막 선배들이 밥 사주고 막 그러는데 6개월 만에 또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 아, 바로 들어요. 아, 이건 운명이다. 나는 그냥 귀여움을 받고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애초에 귀여움이 팔자에 없고 집에서 맞이거든요. 그걸 인정한 순간부터 그러면 없는 것을 억지로 끄집어내기보다는 나의 이 귀여움 없음을 어떻게 캐릭터화 시킬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선택한 그런 고민 상담을 해준 성숙한 언니 혹은 우아한 언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성숙함 때문에 이렇게 이런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제가 뭘 해도 좋게 봐주시니까 언니 귀여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마워요.